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편명거울에 의한 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울을 살펴보니까 여학생이 지금 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학생이 지금 거울 속에서는 어떤 손으로 책을 받치고 있나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느 손으로 들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는 왼손으로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물과 비슷한 인물이 비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꼭 좌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울면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울면이 옆으로 딱 뉘어져 있는 거죠. 호수는 되게 잔잔하면은 거울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산과 나무, 배가 비추어 보이면서 이렇게 길게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잖아요. 일어나는 이유를 편명거울의 특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명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이 생기는 원리는 편명거울에 의한 상만을 빛의 반사 법칙을 적용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물체를 비춰보면은 거울 속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거울끼리 무한 반사를 일으키면서 지금 물체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앞에 있는 거 아이스크림 한 개씩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끼리 이렇게 무한 반사를 일으키면은 물체가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이는 물체를 제외한 나머지 물체들은 실제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거울이나 유리 렌즈 등으로 물체를 볼 때 생기는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렌즈 안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도 다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뿐만 아니라 렌즈에서도 이렇게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거울 속에 비추어진 사람의 모습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명거울 앞에 물체를 두면요, 거울 속에서도 그 물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는 좌우가 지금 바뀌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평한 거울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편명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지금 거울 속에 그대로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볼록거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조금 더 상이 작아 보이죠? 저보다 더 작은 크기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목거울에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커진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확대된 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편명거울에서는 크기가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편명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편명거울에서 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빛이 거울면에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사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온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빛을 이렇게 평행하게 쐈을 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동일하죠. 그렇다 보니까 반사되어 나온 빛도 이렇게 평행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반사법칙이라고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결국 거울을 통해서 물체를 볼 때 우리는 좀 이런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거울 반대편이 왠지 물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울 반대편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반사된 빛의 연장선을 그어보면은 거울의 뒤편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의 위치가 되는 거고, 거울 뒤편에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빛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조명의 상이 편명거울을 통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텐데, 우선 조명에서 나온 빛이 거울면에 반사한 후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사된 빛의 연장선을 이어보면은 한 점에서 모이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빛이 오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체도 마찬가지일까요?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원에서 빛을 내리쬐게 되면은 물체에서 반사가 사방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빛이 거울면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편명거울의 면에 닿은 뒤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물체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울 건너편에 물체가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울면에 반사되어 나온 빛이 거울 뒤쪽에 연장선을 연결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빛이 반사되어 온 것이 아니라 거울 뒤에서 직진해 온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거울 뒤쪽에 이 점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서 거울 속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 속에 있는 물체가 바로 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동화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물체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빛이 반사돼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눈으로 들어온 빛의 연장선을 이어보게 되면은 거울면 건너편에서 한 점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게 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를 관찰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강아지의 광원에서 이 강아지에 부딪히면서 빛이 반사되게 되겠죠. 이 반사된 빛이 거울면을 통해서 또 반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아지를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거울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건데, 이 빛의 연장선을 이어보게 되면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지점에 강아지가 있는 걸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강아지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울을 보시면은 거울 바깥쪽에 있는 물체와 거울 안쪽에 있는 물체가 크기가 같아 보이는 거죠. 결국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평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면은 이 거울면에서 상까지의 거리와 물체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광고물도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exceed, maximum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계를 극복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물체와 거울면의 대칭인 위치에 대칭인 모습입니다. 자, 이 거울 속에 있는 여자는 어떤 손을 들고 있습니까? 자, 왼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오른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의 앞뒤가 바뀌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놀라운데, 만약에 좌우 대칭이려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인물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거울면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하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트는 상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는 하트는 상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2차원 세상에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YZ 평면을 거울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 X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요 포인트를 이렇게 뒤로 하게 되면은 YZ 평면 뒤쪽에 있는 상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X축에서 다시 이 마우스 포인트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상도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아니라 앞뒤 대칭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면 거울의 이용은 어떤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레이저 안에는 거울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화경에는 다량의 평면 거울이 있는데 예술적인 아트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베르사유 궁전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울의 방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1600년도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거울을 많이 붙여놓게 되면은 공간감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빛이 많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더 화려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실이나 무용 연습실, 미용실 등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평면 거울에서 반사된 후 눈으로 들어갈 때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 뭐가 생긴다? 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까닭은 빛이 거울면에 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반사하기 때문이죠. 이 반사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면 거울 앞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와 크기가 같은 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와 물체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평면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15cm면은 이 거울과 상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15cm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 거울에서 생긴 상의 모습은 물체와 반사면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거울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면 거울을 통해서 물체를 볼 수 있을까요? 평면 거울에서 이제 물체의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평면 거울로 물체를 볼 때 물체가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 거울 뒤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거울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거울 뒤쪽으로 연장한 곳에서 한 점에서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텐데, 모논종이 위에 평면 거울을 수직으로 세우고 글씨를 송생과학으로 그림과 같이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상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화면을 멈춰보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한번 답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셨습니까? 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뒤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옷이 지금 앞에 있고 이응은 뒤에 있고, 이런 원리로 앞뒤 대칭으로 이렇게 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고, 눈금의 이 간격까지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리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이 119 구급대 옆면은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앞면은 약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게 거울면에서 반사됐을 때 글씨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특수 제작된 글씨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보고 우리는 볼록 거울이라고 하고요. 오목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보고 우리는 오목 거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보이는 모습의 차이가 있죠. 이러한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